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선도농업인 단체들과 함께 미래 농업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내장산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전문의가 부족한 전북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간병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모델 지역을 추진하면서 경찰과 논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모델 지역을 추진하면서 경찰과 논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모델 지역에 전북이 포함된 것을 자치경찰위원회 발표 이후에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오는 9일 경찰청이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세종과 제주, 강원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경찰이 도맡았던 교통과 여성, 청소년, 생활안전 분야 업무와 인력을 지자체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부족한 전북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부족과 간병비 비용 부담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원 3곳과 전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350명으로 정원 385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어 전북 지역 주요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루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 달 기준 400만 원 정도에 달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통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선도 농업인 단체들과 함께 미래 농업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시작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 북이면에 위치한 채소 새싹 재배 농장입니다. 채소 새싹을 이용해 다양한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천춘진 씨는 땀 흘려 재배한 식품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은 취지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행사를 알게 돼서 저희 제품을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천 씨처럼 자신이 생산한 농식품을 전달하겠다고 나선 선도 농업인들은 48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기탁한 수천여만 원 상당의 농산물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하는 조선가정들, 조선가정에도 직접 학교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신지식 농업인 등 세계 선도 농업인 단체들은 농산물 나눔 활동과 함께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장학금 지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업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 농 육성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저희 3개 단체가 농정원과 함께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농 육성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한국 농업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또 우리 식량 안보가 위협에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선도농업인 단체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인 꽃내음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회 꽃내음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회 꽃내음 행사는 좀 더 많은 선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농산물을 소외계층한테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다양한 어떤 지원 활동을 통해서 농촌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꽃내음 행사. 나눔 활동에 나선 농업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도 최근 폐지됐죠. 이에 따라 정읍에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의회에서 나온 제언인데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가 오랫동안 단체장 선거의 고정 공약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반대로 대부분 교각 하부는 환경 정비가 미흡해 시민들의 등살을 찌푸리게 하며 내장산 무료 개방에 대한 관광객의 대부분이 가을 한철에만 집중돼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가 오랫동안 단체장 선거의 고정 공약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반대로 여전히 주로 가을철에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도 성수기인 가을을 제외하면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해도 특히 바가지 요금이라 불리는 값비싼 계산서가 기다리기도 합니다.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 저하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티 생태숲, 월영습지, 닭곡마을의 한영석 발효연구소, 송향마을의 청년 카페 등 우수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한 점도 방문객에게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등산 인구와 무료 개방에 따라 확대되는 발걸음에 대비하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에 앞서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착한 가격을 권장하며 관광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계절 개업과 관광객 소비를 유도해 주십시오. 환경 개선을 촉구하니 본 의원은 오늘 저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천에는 인도교, 목교를 제외한 32개소 교량이 있으며 시내권을 기준으로 연지 지하철도 인근에 설치된 연지교에서 시립박물관 근처 월령교까지 총 13개 교량이 있습니다. 정읍천은 자연 친화적 하천으로 정읍 시민에게 좋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중 교각 합의의 공간은 오래전부터 담소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각 하부는 차가운 시멘트 공간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환경 정비가 미흡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야간에는 어둡고 칙칙해 불안한 공포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현재 정읍시는 사업비 600억 원 규모의 정읍천에서 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을 비롯한 쉼터 조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읍천의 보행로 및 정주교, 정동교, 송학교, 국내교 등 유휴 공간 폭이 넓은 교각 합의에 대해서는 일정 테마를 활용한 벽면 도색, 벽화, 포토존 조성, 작은 갤러리 등 따뜻한 공간으로 개선한다면 단순 무더위 쉼터만이 아닌 찾아가고 싶은 진정한 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전북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의 향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혁신위원회 정권을 임하겠다던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은 친명 강경파 혁신위가 다시 없던 일로 되면서 전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 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락의 최대 변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공천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에서는 인물론보다 정치공학이 앞서는 선거판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은 당 내부 권력투쟁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 7월로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 등 집토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1935년도쯤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 기장에는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1914년에 만들어 부른 애국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사만 남아있고 어떻게 불렀는지 음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기장 군민들이 애국의 노래를 재탄생시켰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숙한 반주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꿈을 깨새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애국가보다 20여 년 앞서 1914년 기장에서 만들어진 애국의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열망이 담긴 이 가사는 원고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장 시민대학 수강생들은 가사만 남아있던 애국의 노래에 음을 붙여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악보까지 만들어서 가사를 다 여기 운율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애국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기장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우돌 선생이 쓴 애국의 노래는 당시 기장 최초의 여학교로 알려진 명정의숙에서 불렸습니다. 명정의숙의 교장이자 기장 광복회 총무로 알려진 박세현 독립운동가의 건국 훈장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1980년대에 첫 공개됐습니다. 공식적인 애국가가 나오기 전 각 지역에서 다양한 가사와 형식의 애국가가 있었지만 기장의 이 노래는 더욱 특별합니다. 1919년 기장 만세 사건에 참여한 명정의숙 여학생 40여 명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에서 항일운동에서는 정복을 받았으면 기마침 하는 데가 없었죠. 30년 앞서서 기장에서 독립운동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에 좀 파급돼서 기장 사람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로 기장에서 불렀다 하는 것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가 45명을 배출한 기장에 울려 퍼졌던 애국의 노래. 100년이 지난 지금 기장 군민의 목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도의원들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인류 공동자산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다면서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창구는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공식 인터넷 쇼핑몰을 내달 초 연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행복 순창몰은 순창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쇼핑몰 입점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입니다.